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석입니다. 예, 세상에는 숨은 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과시하는 고수들도 있지만 진정한 고수는 겸손이라는 옷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영국의 극작가 서머셋 모음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알고 있다,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쉬웠다는 것을 인생 후반부에 갈수록 알게 되었다 이렇게 예. 말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솔직하고 당당한 겸손, 역시 겸손한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고 판단하지도 않으며 남들의 생각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네, 예. 또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출렁이는 주식시장에서도 겸손한 자세로 투자하신다면 또 성공 투자하시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예. 네, 종목 킥 서비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1930선에서 제한적인 등락, 소폭의 상승을 보이는데요. 어제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다가 앞서 맞췄던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 또한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는데요. 싸이 효과를 보고 있는 DI가 거래 재개 첫날 오늘 또 급등세를 보이면서 네. 업종 상위를 이끌고 있다는 상한가요? 소식을 보이고 있고요. 또 주요 종목 가운데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거래가 재개가 됐죠. 그런데 오늘 하한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코스닥은 540선에 바짝 다가섰고요. 예. 환율은 다시 한번 또 1110원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실 수 있고요. 02-3153-2610번 또 저희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또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꾸려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경제연구원 남은호 원장 나오셨고요. 한화증권 안성지점의 완소남이라고 하시던데 소완섭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편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남은호 원장님 팬이에요. 예. 자, 질투납니다. 예. 네. 규칙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함께 보시죠. 게임의 룰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예, 종목 퀵 서비스는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대초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30초가 남았을 때 초식에 들리게 되니까요. 전문가님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별점제가 시행이 됩니다.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오늘도 전화 연결을 통해서 첫 번째 시청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네,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원익 IPS요. 원익 네. IPS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30%가 있는데. 매수가는요? 예. 얼마에 네? 사셨습니까? 아, 7,200원요. 7,200원에 소리 작게. 30%요. 예. 사신 지가 몇 개월 되신 것 같네요. 예, 한 3, 4개월. 정도 되셨고요. 예,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요 내려가 있는데, 예. 네. 그 100% 내가 물타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좀 가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거 좀 알아보려고요. 비중을 30%에서 100%까지 올리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세요? 다시 30%더 해가지고, 네. 예. 그러고 앞으로 원익 IPS 이 회사가 앞으로 요즘 회사는 괜찮다 그러는데, 예. 네. 주가가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회사 앞으로. 예,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잠시 예, 뒤에 예. 남은호 원장님과 얘기를 좀 더 나눠보시고요. 먼저 이 원익 IPS에 대해서 다른 유기내 전문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원익 IPS인데요. 일단은 보유 의견은 두 분만이 주셨고요. 나머지 네 분은 매도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조금씩 의견은 다릅니다. 종목 교체, 비중 축소라든지 반등시 매도 등등의 의견이 나왔거든요. 네. 남은호 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3, 4개월 전 7,200원대 매수를 하셔서 지금 5,140원이니까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예, 손절매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고요. 아마 그 네, 시점에 그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기관의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그죠? 예, 예, 예.
그렇지만 이제 7, 8월 달 이후에 보면은요, 매매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팔았거든요. 예,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규 매수가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삼성전자나 이런 IT 전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축소가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LED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은 그 투자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 가시화가 현재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펀더멘탈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계속 횡보 또는 그 하방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예, 그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의 개선 아니면 삼성전자 등의 종목들이 대부분 강하게 상승세로 돌아서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현재 지금 장이라는 게 그래 호락호락한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선, 우리나라도 대선이고 미국도 대선이고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그 방향성을 차지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일정 부분에서, 전량 이제 매도하는 전략은요, 사실 좀 안 맞고요. 예. 예, 오히려 다른 종목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신규 매수를 하시고요. 예. 이 종목은 반등 시에 적정 부분 털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증권사에서 노기는 목표가가 9,000원, 만원, 최하가 7,000원 얼마 일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예, 맞습니다. 목표가 증권사의 기본적인 컨센서스는 한 9,000원대에서 8,500원 선 나와 있는데요. 예, 증권사 컨센서스의 단점이 뭐냐면 주가가 상향 시에는 적정하게 리포트가 잘 따라서 나오는데 주가가 하향 시에는 증권사 리포트가 이 AS에 대한 리포트가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이 목표가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가상각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기관들이 현재의 새로운 컨센서스를 뽑는다면 단가는 상당히 좀 많이 낮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네, 그러니까 기관들의 리포트는 약간 후행한다 생각하시고요. 예. 그리고 주가는 먼저 선행한다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반등하면 한 얼마 정도 반등하면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개선은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네. 부분인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요 위에 많은 이동평균선이 자리를 잡고 있죠. 예, 저는 이제 이동평균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주가는 연이거든요. 연이 날기 위해서는 전기줄을 다 풀고 전기줄이 없는 상태에서만 높이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위에 보시면 많은 전기줄이 있는 관계로 계속해서 전기줄을 풀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추세적으로 본다면 이 추세의 하단대가 맞물리는 부분이 1차적으로는 한 5,500원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지금 7,200원이니까요. 5,500원 선에 매도를 하고 나오기에는 굉장히 좀 아까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예, 그렇지만 5,500원 선이 나온다면 이번에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거든요. 예, 그래서 반등이 이번에는 5,500원 살짝 넘기고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니까 5,500원 선에서 다른 신규 매수 종목이 있다면 1차적으로 반이라도 팔아줘서 옮기는 것도 괜찮고요. 예, 아니면 추가 반등을 노린다면 6,000원에서 6,500원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원에서 6,500원 라인 정도면 예. 정리를 하고 일단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예, 지금 자리는 말고요. 한 5,500원쯤 왔을 때 절반 매도하시고 6,000원에서 6,500원쯤 왔을 때 또 추가적으로 더 파는 그런 전략이 맞겠다는 의견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예, 예,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연결을 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 알겠습니다. 있으시면 또 이렇게 적어두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남은 네. 원장님께서요. 네. 이동평균선과 주가를 전기줄과 연에 빗해서 이렇게 쉽게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분위기에 또 달인이신 것 같아요. 예, 달인이신 것 같아요. 참새 스타일입니다. 참새 스타일이라고 하십니다. 참새랑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덩치가 좀 많이 크시죠? 네. 다음 종목은 예. 023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O일인데요. 매수가 10만 6천 원에 비중이 15%. 예. 전망과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오늘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매수일 10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소량 이렇게 손실을 보고 계시는 중이신데요. 먼저 유가의 흐름과 SO일,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원유를 수입해서 가지고 있는 보유분이 한 일주일 정도치를 미리 우리나라로 수입을 해와서 그걸 정제를 해서 다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미 보유분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상황, 그런 게 주가에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오일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9월 14일 바닥을 다진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이후, 그리고 고점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유가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9월 14일 날 바닥에서 상승한 이후에 고점을 만들고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시 두 번 확인한 이후에 다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이제 유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어느 정도 지금 자리에서는 지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QE3에 대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것과 반대로,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고 상존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유가가 큰 폭으로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시장에 도는 비축유 방출에 대한 문제, 볼코롤로 인한 유가에 대한 파생상품팀의 투기적인 거래에 대한 규제, 이러한 부분이 유가를 계속해서 상승시키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10만 6천 원이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단기적인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 본전 정도, 본전하는 소폭의 익절 이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S-오일은 목표가가 매수가 10만 6천 원 근처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9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와 문자로 상담 종목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봐드릴 테니까요. 많이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게임 하이인데요. 게임 하이를 1,700원에 30%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표가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 남은 원장님 잘 사신 건지요? 예,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예. 저라도 살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예. 게임 관련주들이 모바일부터 인터넷 관련해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넥슨의 상장자 회사라서 일단 NC소프트와 이 게임 하이가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 이제 넥슨에서의 게임 하이에 대한 지분을 좀 늘리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주가가 과대 저평가된 상황에서 이제는 좀 더 탈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많은 이제 거래량 유입도 들어온 상태에서 기관들의 입질도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본다면 향후 이제 실적 개선이 일어났을 때 주가의 탄력적인 흐름들은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좀 많고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적절한 조정을 노린 상태에서의 매수, 아주 적정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 일단 목표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추세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장기 추세선상에서의 추세는요, 계속 상향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의 큰 트렌드를 유지 중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이 되었던 부분에서 일단은 이번에 근본 10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돌파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돌파가 되었고요. 이 돌파의 첫 번째 돌파는 앞에서 우선 맛보기가 있죠. 앞에서 형성되었던 고점에서의 맛보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정도의 조정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줄을 통과해야 된다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미 전기줄들은 다 밑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연은 헐헐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요, 전고점인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13,500원 정도 설정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게임 하이를 오늘 사셨다고 했는데 잘 사셨다고 말씀을 주셨었고요. 또 네. 13,500원까지도 목표가 설정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종목은 예스24를 보겠습니다. 예. 매수가 5,74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전자책 활성화 수혜주라서 샀는데 오늘 하락에 나오면서 손절을 해야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네, 지금 예스24를 5,740원이요. 5,740원에 사시고 오늘 5,280원.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예. 하지만 네. 먼저 예스24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 이제 인터넷으로 책을 구매를 하고 이제 배송을 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처음에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책을 읽는 것보다 이제 스마트폰 아니면 모바일 기기로 책을 접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산업이 바뀌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러한 상황에서 발맞추어서 전자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이러한 발빠른 대응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이평선을 이렇게 21선을 깨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사실상
이러한 종목에서는 앞으로 산업의 성장성, 회사의 가치를 떠나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에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일어났다. 그러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지금 가지고 계신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는 전략보다는 이게 조금 더 하락한 이후에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러한 매매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예스24 비중 축소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문자 또 볼게요. 네. STS 반도체가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가격대를 보니까 아마도 최근이신 것 같습니다. STS 반도체 6,115원에 30% 들고 계시고 손절가 목표가 정해달라고 보내셨어요. 예, 6,115원에 30%면 뭐 가격이나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STS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로서 일단 7, 8월 달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주춤했었지만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패키지향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개선되면서 3, 4분기 이후에 4, 4분기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업의 내부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좀 좋은 상황입니다만 시장의 상황과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평가를 해본다면 STS 반도체의 현재의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 그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하고 실적이 향후 개선될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장기 보유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제한적인 장기 투자보다는요, 어느 정도 지금 장세에서는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장에서는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 것이거든요. 이 다음에 만약에 STS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요, 오히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의 종목들이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지금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분명히 수익은 날 수가 있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예. 지수 대비의 초과 상승률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요. 따라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 빠져나왔다가 추후에 다시 탄력이 붙어나는 시점에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6,500원 선에서 일단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탄력 있는 종목으로 좀 옮겨 가셨다가 다시 한번 내년 초 정도에 노리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 남은호 원장님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면 네. 이 STS 반도체는 지금 그냥 파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 참 힘든데요. 손절 아니에요. 조금 수익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매수가 35만 6,900원에 비중 15%인데요. 이분은 손절을 이제 하셔야 되나 문의하셨습니다. 최근 증권사 평이 안 좋은데 포스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소환수 대리님. 예, 포스코 중국 관련해서 지금 35만 6천 원이면 사실 상당히 참으셔서 저점에서 매수를 네.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요. 중국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먼저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 경기가 둔화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들도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스코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가 흐름 역시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포스코로 매매를 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만에 정권 교체기에 와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권 교체기에 오게 되면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이러한 경기 부양 정책들을 많이 양보를 하고 이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과거에도 보여왔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놓고 볼 때 저희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포스코에 대해서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 들어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펼치게 된다면 포스코의 실적과 매출 또한 계속해서 나아지는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지금 손절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 정도 가격은 계속해서 지지가 되어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흐름으로 보시고 홀딩하는 전략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스코를 단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지금 예. 선에서 손절은 아니지만 조금 회복이 된다면 예. 팔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그죠.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팔고 나오는 게 좋은데 네. 뭐 어느 정도 매매 경험이 없고 그래서 다른 종목에서 또 다른 손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포스코는 중국 경기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이 바닥 수준인 건, 주가가 바닥 수준인 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3,080원에 비중이 100%시라고 보내셨습니다. 3개월 전에 사셨는데 지금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를 여쭤보셨거든요. 3,080원에 사서 지금 가격이 3,035원입니다. 3개월째 들고 계셨는데 조금 수익률이 아쉽군요. 예,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3개월 동안에 이 상대 강세로 본다면 굉장히 좀 오히려 손실을 부진했던 보셨다. 거죠. 네네, 예.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는 3개월이었는데요. 일단 좀 시그네틱스 방금 시청자분이 문의하셨던 종목과 똑같은 종목이죠. STS 반도체랑 동일한 업종에 동일한 어떤 그 테마를 띠고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좀 아까 말씀드렸다 바와 마찬가지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이 이후에도 어느 정도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이 종목 또한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3개월을 기다렸지만은 계속 좀 더 기다려보자고 말씀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탄력적인 종목에서 가는 말에 올라타는 장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비관도 그리고 지나친 두려움보다는요,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매매가 좀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시그네틱스에서 지금 문의 주신 시청자분께서 편입 비중이 100%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소형주에 100% 들어가는 것도 좀 사실 이제 투자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좀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종목들을 좀 배분한 다음에 탄력적인 종목으로의 변경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은요, 이 반등의 흐름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반도체 업황과 굉장히 밀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달을 넘어서 한 10월 말이나 11월 정도에 그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반등은 한 3,400원 정도. 3,400원 정도 온다면 일단 한번 물량을 최소한 반이라도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 시그네틱스는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10월 둘째 주 금요일 또 시청자님 만나볼 텐데요.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NC소프트 종목 들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를 얼마에 매수하셨고 또 비중은요? 매수가 21만 8천 원에 30%요. 21만 8천 원에 30%요. 예, 지금 21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수요일쯤에 매수했습니다. 아, 10월이요? 수요일. 수요일이요. 사신 지 예.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네. 예. 목표가는 어느 정도 설정하시고 들어가셨어요? 따로 목표가는 설정한 게 없고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네. 하는데 궁금한 게 더 비중을 높이고 싶은데 지금 비중을 높여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비중을 좀 늘려도 아.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지금 같아요. 비중도 예, 적지는 않으신데 어떻게 단기적으로 대응하려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저 중장기적으로 보고 좀 길게 들어가가지고. 보시고. 장기적으로. 예. 네. 그렇다면 먼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네. 보유 의견 2분 주셨고요. 매도 의견 3분, 또 비중 축소 의견 1분. 대체적으로 매도 의견이 좀 강합니다. 종목을 한번 소환섭 대님께 여쭤볼게요. NC소프트고 매수가가 21만 8천 원, 비중 30%인데 비중을 좀 더 늘려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통화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비중을 더 늘릴까 고민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30% 정도 가지고 계세요. 30% 정도 가지고 계시면 뭐 비중을 더 늘리게 되면 계좌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NC소프트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NC소프트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너무 큰 수익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비중을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 이후에 이제 NC소프트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전망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 산업 중에서 온라인 게임과 그리고 모바일 게임 중에 모바일 게임이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에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계속해서 그쪽 주가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이제 NC소프트는 주가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NC소프트 같은 회사는 이제 신작이 출시되고 신작이 그러한 출시의 기대감에 오른 이후에 그리고 다시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을 많이 보여오는데 지금 최근에서 리니지라는 게임으로 상당히 큰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블레이드 앤 소울
소울이라는 게임, 그리고 길드워 2라는 신작 출시를 대작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은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 시장에서 좋은 그러한 기대는 없었다라고 이런 평가도 시장에서는 많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게임이 중국에 하반기 들어서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전부터 블레이드 앤 소울이 개발될 시기부터 중국 쪽에서 현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제작비가 투입이 되었고,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언론에서 들리는 평가로는 상당히 현지화가 잘 돼서 그 게임을 평가하는 이러한 사이트 내에서도 기대작으로 상위권에 계속해서 꼽히고 있다라는 이러한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NC소프트의 주가 성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2013년 어느 정도 실적에 관련해서 실적이 좋지 않게 흐르면서 멀티플 또한 상당히 NC소프트에 주어지는 그러한 주가에 대한 메리트, 멀티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부분 또한 상당히 지금 작아진 축소된 국면입니다. 지금 2012년 퍼로 했을 때 13 정도에 해당하는 구간인데, 게임주로서는 상당히 저퍼에 대한 그러한 저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데는 어느 정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다음 주까지 대응해보면 계속 가져가는 게 괜찮을까요? 예, 이미 장기적으로 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 이제 매출 자체도 블레이드 앤 소울이 3분기 매출이 4분기에 들어서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NC소프트는 이렇게 매출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매출 또한 실적 또한 좋아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길드워 2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기대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쪽에도 한류 열풍이 일면서 지금 온라인 게임 쪽에서도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초반까지 이렇게 두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네, 비중 확대는 다소 리스크가 있어서 무리일 것 같다 의견 주셨지만 계속 보유해도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전화 한 번 더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네. 부분이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NC소프트를 전화 연결을 통해서 봤고요. 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을 볼 텐데요. 시적인 표현을 적어주셨어요. 밖을 내다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 날씨입니다. 한강물도 넘실대고 전문가니까 아나운서님들께 이 아름다움을 보냅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강도선 아나운서. 네. 저는요.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적어서 보내시는 분들 글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렐까요? 아, 그래요? 저도 네. 좀 적겠습니다. 저 가을 타는 건가요? 가을 좀 타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삼성전자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132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비중이 15%인데 조금 불안하다라는 표현을 적으셨어요.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이번 주 들어서 좀 많이 빠진 감이 있는데 네. 세계 경기가 불안하니까 삼성전자도 역시 조금, 같이 네. 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주가 판단하기가요. 예. 제일 어렵죠.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다 아울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가장 이제 극명하게 대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의견을 말씀해 드리자면요. 당분간 좀 힘들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애플의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급락을 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애플의 주가가 하락할 때 삼성전자 쪽에 득이 되어서 오히려 적의 고통은 나의 이익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또 같이 그 파이 자체가 IT 파이 자체가 커지면서 동반적으로 성장해왔던 게 2009년과 10년, 11년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어느 정도의 동조화 흐름을 띌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따라서 애플 자체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미끄러진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애플 대비 삼성 주가의 적정 포트폴리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최근에는 뭐 많이 사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들어온 부분들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고요. 10월 이후에 들어왔던 대부분의 어떤 유동성 같은 경우는 영국과 프랑스계 자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장기 투자 성향이 좀 아닌 유동성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발목을 잡지 않을까. 따라서 삼성전자는요, 일정 부분에서의 박스권이 계속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10월에서 11월 전망으로는요, 125만원 선과 그리고 135만원 선에서 일정 부분 더 흐름들이 좀 박스권 안에서 갇혀가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단
125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매도를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원장님, 시간은 다 됐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삼성전자 매매하신 분들 중에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면 괜찮겠습니까? 길게 봤을 때 이제 투자 수익률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보통 이제 대형 시세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키친 파동이라고 있는데 키친 파동이 주기가 한 4년이고요. 그리고 예. 주글라 파동 주기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 두 개가 겹치는 최호황기가 한 2년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 최대 시세는 통상 2년 6개월에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본다면 삼성전자의 어떤 최대 시세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3월부터 출발했다고 본다면 예. 거의 지금 2년 6개월을 지났고요. 이제 3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 수익률은 결코 좀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자주 보내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8501 하나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예. KCT입니다.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 하시는데 차트를 보니까 최근 주가가 올랐고 다시 또 내려오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소환서 대리님, 이 종목 지금 매수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한국 KCT 뭐 상호로 변경해서 한국컴퓨터였던 종목인데요. 네. 뭐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이제 대선 정책 중에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으로 테마가 형성되면서 뭐 대장주로 경봉과 함께 이렇게 테마주로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는 흐름인데요. 지금 매수 타이밍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뭐 물론 경제 민주화 관련한 이러한 사업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금융 단말기 시스템을 지금 공급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좋은데 모든 테마가 내용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선 관련해서 정책 테마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지금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몇 배, 1,300원에서 4,000원 이상 몇 배의 흐름이 이어지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요. 이러한 종목은 뭐 매수 타이밍을 노려서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첫 번째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갔다가 손절을 각오하고 매수를 하시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 만약에 수익이 나시게 되면 손절폭보다 훨씬 큰 폭으로 수익을 끌고 가시는 그러한 전략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주가가 오를 대로 오르기 때문에 이제 매수보다는 좀 관망을 해서 눌림목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번에 본 종목은 네. KCT였고요. 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바이넥스를 풀어드릴게요. 지금 네. 바이넥스가 7,000원에서 한 20원 정도 빠진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는데 8,000원 가까운 금액에서 사셔서 좀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479 하나님께서 바이넥스를 7,980원에 10%를 들고 계신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이름대로 바이넥스입니다.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의 어떤 예.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에이프로젠 인수 이후에 본격적인 바이오 시밀러 회사로의 자리매김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바이오 시밀러 회사의 대표적인 기업은 역시 셀트리온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두 종목 다 공통점이 있다면 작년 연말에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넥스 또한 그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이고요. 전 세계 바이오 시밀러 관련 바이오 제약 관련 특허가 2013년에 만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시밀러 산업은 2013년에서 15년 사이에 꽃을 피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어떤 주가 상승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데요. 앞에 부분에 어느 정도의 롤링이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항이 한 번 더 된다면 7,400원 정도에서는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저항은 7,400원 선에서 저항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저항을 이번에는 풀어내고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으로의 어떤 스타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강력한 보유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넥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만 해도 벌써 4% 급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 네, 다음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매수가 28,60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손절가를 문의하셨어요. 최근 주가가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예. 예, 28,600원에 사셨으면 계속해서 지금 네. 상승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여기서 지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주가는 반대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지고 뭐 지금 25,000원, 6,000원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들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나온 레포트를 보니까 한화증권에서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실리콘웍스의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이렇게 반등이 주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리콘웍스라는 회사 자체는 지금 2012년도 들어서도 실적이랑 영업이익 부분에서 매출과 함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2013년 들어서도 이제 TV 시장에서 새로운 매출을 일으키게 되면서 좀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손실이 조금 많이 난 상태신데 어차피 지금 손절 타이밍은 놓치신 것 같고요. 조금 보유를 길게라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실리콘 웍스까지 봐드렸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요, 지난주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 시청자분들의 만족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 후회를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남은호 원장님께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이 뭐였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시 종목이 대한항공이었는데요. 매수가를 52,200원이라고 220원이라고 하셨었고 비중이 40% 있으시다고 했었죠. 남은호 원장님은 일단은 보유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네. 주가가 빨리 가지는 않겠지만 연말까지 보면 한 54,000원 선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진단이셨습니다. 아쉽게도 지난주에 비해서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시청자께서 계속 들고 계신 건지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대한항공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그대로 보유하고 있지요. 아, 그러세요? 주가가 지난주에 비해서 좀 떨어져서 불안하셨을 떨어졌습니다. 것도 예.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많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남은 원장님과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항공 손실이 좀 많이 커졌는데 손실요? 걱정해 죽겠습니다. 아, 예, 예. 걱정 많이 되시죠? 예. 이런 것 같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 네. 것처럼 지금 대한항공은 주가가 오르고자 최소한 유지가 되고자 하는데 시장의 어떤 하락 속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예. 현재도 분명히 종목은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시장 대비 강세적 흐름들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환율의 하락은요, 미국의 QE3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현재의 어떤 주가의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 속에서 혼자 뛰어날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점진적인 회복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딱 하나 이제 문제점이 된다면 이러한 이제 장기 추세적인 부분에서 추세를 이탈하는 지점이 나타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매물들이 또 터져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가격이 좀 더 떨어지는 경우는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만 이제 충분히 없다면 현재까지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흐름들은요 아직 접근이 무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 시점부터 아직도 반등과 그리고 상승의 자리는 계속 유효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만약에 지금 가격이 47,200원 선인데요. 46,000원을 하회한 이후에 3일 정도의 동안에 47,000원 회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만 물량을 줄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는요. 계속 보유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목표가 그대로 54,000원 잡을까요? 예, 그대로 연말까지의 목표가는 54,000원 그 가능성은 충분히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네. 예, 기억을 하실 내용이요. 일단 주가가 46,000원까지 내려갔다가 3일 안에 네. 47,000원 회복이 안 되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고요. 그게 네. 아니라면 연말까지 그대로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연말쯤에 문자 한 번 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예,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문자를 쓸 줄 몰라가 나이가 아, 많아가지고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전화로 주세요. 전화도 전화로 좀 받습니다. 알려 주세요. 예, 번호는요 계속해서 공지가 되고 있는데요. 강동석 아나운서 한 번 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023153에 2610번 전화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12에 네, 3153이요. 023153이요. 네, 023153에 2610번이고요. 시청자님
문자도 보내실 수 있고 전화도 같이 열려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번호 별도로 좀 알게 주이소. 네, 저희가 또 공지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 네.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 언제든지 또 공지가 되니까 귀 기울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지난주 이제 소환섭 대리님께서 해주셨던 종목 살펴볼게요. 종목은 풍산이었습니다. 매수가 풍산이요. 24,000원의 비중이 10%였고요. 소환섭 대리님 의견은 일부 수익 실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잘 네, 지내셨어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풍산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 수익 실현하셨어요? 아닌데 그냥 들고 있었는데요. 아, 예. 그냥 들고 계셨어요? 워낙에 싼 가격에 사셨었던 분이라 네. 예, 지금 주가가 좀 빠졌어도 크게 흔들리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예. 예, 한 번 더 AS 받아볼게요. 예, 예. 네, 소환섭 대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혹시 지난주에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렸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잘 모를. 예. 아, 예.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예. 워낙 저점에서 일단 매수를 하셔서 예. 풍산이라는 회사의 실적은 지금 해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시장 환경도 지금 많이 풍산이 실적을 더해서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3일째, 4일째 하락을 하면서 한 지금 34,000원, 지난주에 상담을 드렸던 가격대에서 한 7%에서 8% 정도 하락하는 예, 예.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 워낙 24,000원에 저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뭐 예. 7% 정도의 하락은 뭐 충분히 이렇게 참으실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지난주에 뭐 어느 정도 일부 비중 축소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방법도 괜찮았을 텐데요. 아, 예. 시청자분께서 워낙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니까 아, 예. 일단 잔파도에 흔들리지 예. 마시고 계속해서 예, 예.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연말까지 어머니. 가지고 갈까요? 예? 연말까지 연말까지. 가지고 갈까요? 예,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에. 예, 예. 그러면 한 10% 더 사도 되겠습니까, 지금? 추가로 매수하는 시점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왜냐하면 주봉상에 커다란 음봉이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예. 뭐 이러한 추세적인 흐름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더 예. 기다리셔가지고 조금 예. 더 가격대가 하락을 하면 예. 만약에 3만 원대, 아, 예. 3만 원대. 원대까지 오면 예. 뭐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실 여력이 있으시면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3만 원대 오면은 한 10% 더 늘려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갈까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내년 연말까지요. 예. 내년 연말까지는 모르겠고, 예. 내년 상반기까지, 상반기요? 예, 상반기까지 일단 한번 상반기 주가는 초반까지요. 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시청자님, 같습니다. 궁금하신 예. 점 있으시면 언제나 다시 전화나 문자 주세요. 또 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꼭 기억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꼭 예. 메모를 해두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퀵 서비스 오늘의 순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님, 또 하나증권 안성지점의 소환섭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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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3년간 소비자 물가가 2.7%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를 방문 중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과 유럽 등이 2% 정도의 물가를 목표로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물가도 이 정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물가는 50% 정도가 유가와 곡물 가격 등 공급 측면의 변수에 좌우되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재는 경제 성장에 대해 올해는 2.4% 정도, 내년엔 3.2%로 예상한다며 세계 경제 흐름을 볼 때 내년 성장 3.2%는 낮은 수준이 아니며 선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조치 중단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에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증권사의 채권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안에는 기준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통위는 8월에서 9월에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10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금통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나 유럽 재정위기가 확대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11월에는 중국 지도부 교체와 미국 대통령 선거가, 12월에는 한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주요 2개국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는 기준금리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서 경기 둔화의 해법을 놓고 선진국과 신흥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인도와 중국, 브라질 등 신흥 5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는 선진국이 금융 완화로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흥국은 통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금융 완화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유럽 영내의 은행 감독 일원화와 각국의 재정 규율이 실천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치단바라 인도 재무장관은 선진국의 금융 완화에 대해 물가 상승과 곡물 가격의 급등을 불러 신흥국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를 막겠다는 선진국의 금융 완화가 신흥국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경기 해법을 놓고 공조보다는 양측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부유세 신설을 놓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제안한 부유세는 이론적으로 좋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다만 증세 문제에 대해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모든 대선 후보들이 솔직하게 증세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소득세 손질, 부자감세 환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정기국회에서 2개 이상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만 하면 2개 정도가 아니라 20개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샘플러스가 이번 주 주말에 시청자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드리기 위해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시에는요, 재갈공명 전문위원이 올해 연말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고요. 일요일에는 오후 2시에 부자클럽의 김원기 대표가 급등 시세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시간 내서 꼭 참석하시고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료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종목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쌀쌀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 건강관리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지금 현재 하락 반전이 됐는데요. 등락이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는 장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1931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코스닥은 이틀째 상승이죠. 53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 퀵 서비스. 네, 식상하다니까 그거. 앉아 계세요.